저거 로니는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출시 못해요 저거. 이유는 대부분 잘 아실 것 같은데 아무튼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게이밍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일단 방이 있어야겠죠. 내 방이. 게이밍 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 안에는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한 뭐 콘솔 그리고 뭐 고사양 데스크탑 뭐 고사양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최고의 게이밍 룸을 만들자고 했으니까 고사양 디스플레이에 또 훌륭한 이 오디오 시스템을 갖춰야겠죠. 그 정도가 있으면 일단은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딱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제 활용 점정입니다. 뭘까요? LED입니다. 야, 좀 이펙트 있는 걸로 좀 나왔어야지. 야, 이게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이걸 이렇게 연출해버리면 털 뽑는 걸 왜 나와 지금. 내가 즐기는 영화, 게임 화면을 디스플레이 밖으로 끄집어내다. 그저 꾸밈, 화려함만으로 구입해왔던 LED 스트립. 이제 4D라는 타이틀을 달고 게이머들을 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인공 나노리프 4D LED 스트립입니다. 4D 스크린 미러 플러스 라이트 스트립 킷입니다. 이쪽에 관심 좀 있다면 나노리프는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나노리프는 2012년 공대생 3명이 뭉쳐서 설립한 기업이고요. 본사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습니다. 참 낭만 있죠? 캐나다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국내에는 조금 늦게 들어온 편인데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유튜버, 게이머들이 애용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꽤 됐어요. 오래전에는 이 해외 게임 유튜버, 테크 유튜버들이 자기 방에 이렇게 덕지덕지 막 붙여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업 초기에는 그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끼워 맞출 수 있는 패널들, LED 패널들을 좀 많이 판매를 했었고 시간이 좀 지나고 스마트 램프 그리고 이런 LED 스트립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거죠. LED 패널만으로는 좀 힘드니까. 그리고 이 나노리프 4D는 작년 10월 출시된 제품입니다. 그 중에서는 최신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전부터 이제 나노리프 측에서 연락은 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뭐 흐지부지 이제 못하게 됐었거든요. 뭐 개인 사정도 있고 사실 딱히 그렇게 뭐 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었고 왜냐면은 뭐 워낙에 많은 사용자들이 있고 그만큼 인기가 많기 때문에 뭐 굳이 다 좋은 거 아는데 내가 이거 할 필요가 있나 하다가 최근에 펀샵이 다시 한번 이 나노리프 4D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게 두세 번 찔리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안 하면 왠지 다음부터는 다시는 연락 안 줄 것 같고 또 나노리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품질이 좋은 또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라인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솔직히 제품은 65, 85인치 인치 표현 쓰면 안 되죠. 85형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가격은 각각 13만원, 16만원 펀샵 기준 가격이에요. 정식 출시 가격보다 약 만원 더 저렴합니다. 저는 거실 TV에 설치하기 위해서 85형 패키지를 선택했는데 이 두 제품을 다 보내줬어요. 근데 하나는 반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65형 모델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조금 삐뚤빼뚤한 느낌이 없지 않은데 어쩔 수 없어요. 애초에 여기가 부착하는 게 되게 어려워. 이 TV가 커버 어디 갔냐 근데 좀 뇌가 정지될 것 같은데 지금. 설치 방법은 쉬워요. 기존 LED 스트립과 똑같습니다. TV 후면에 부착하고 남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내면 돼요. 일반 LED 스트립과 차이라고 한다면은 이 4D 연출을 위한 미러 카메라와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 정도입니다. 복잡한 건 없어요. 똑같다니까요. 이제 코너 고정 지지대 같은 게 있어요. 코너 좀 쉽게 꺾을 수 있게. 근데 그것도 뭐 나노리프만 제공하는 건 솔직히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LED 스트립만 이렇게 부착하고 선 따주고 컨트롤러에다가 꽂아주고 또 카메라 TV 상단 하단에 거치하고 그것도 USB 꽂아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전원 연결해주고 12살짜리 꼬마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똥손 중에 하나인데 하잖아요. 참고로 저 미러 카메라는 녹화, 스트리밍 기능 없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커버도 있기 때문에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유출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걱정된다면 그냥 USB를 뽑아 놓으면 돼요. 앞에 있잖아요, 컨트롤러. 별거 아닙니다. 일반 LED 스트립이 할 수 있었던 것들은 모두 가능합니다.
이거 다 아시죠? 내가 원하는 색만을 적용시킬 수도 있고 여러 컬러 프리셋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소리 감지 기능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즐기는 컨텐츠에 따라 입체감을 더해줄 수도 있죠. 쿵짝쿵짝. 그거 뭐 다 돼요 요즘. 중요한 건 이 4D입니다. 처음엔 저도 뭔가 했어요. 왜냐면 4D라는 명칭을 붙이는 게 나노리프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이제 4D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살짝 좀 의아했던 거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일단은 1D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색이에요. 2D는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일반 LED 스트립처럼 컬러감이 더해지죠. 그 다음이 3D. 디스플레이 화면 속에 있는 이 컬러들, 색깔들이 임의적으로 연출이 됩니다. 알록달록하게. 그게 이제 3D. 4D는 화면 속 객체의 움직임과 색을 추적하고 그와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빛을 연출합니다. 정말 100% 이것 때문에 이런 제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필요 없다면은 대안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효과는 대단합니다. 제가 이 동기화 기능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냥 멋으로 구겨 넣는 LED와는 개념이 좀 다르죠. 다른 영역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이 디스플레이 베젤 밖으로 확장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몰입감이 배가 되죠. 빛으로 이만큼 확대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멋진 시각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덕분에 저는 뭐 평소 보지 않던 다른 게이머들의 유튜브 게임 플레이 영상들을 무한 재생시켰어요. 제가 뭐 테스트할 때 귀찮아서 콘솔을 연결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굳이 뭐 어떤 다른 외부 장치들을 연결할 필요 없이 이 미러 카메라로 바로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봐봐, 그냥 유튜브 틀어놓은 거예요 이거. 미키마우스. 옛날에 제가 이 알라딘 보이 메가드라이브 미키마우스 팩 사갖고 재밌게 했는데. 메가드라이브 아세요? 메가드라이브? 세가. 콜 오브 듀티 시리즈의 경우에는 야투경을 착용할 때 보세요. 순간적으로 이 녹색 빛으로 확 물들죠. 정말 야투경을 낀 것처럼. 저도 군대 있을 때 한 번밖에 안 껴봤는데, 게임 데드 스페이스 경우에는 적은 양의 빛을 잘 표현해주고 있고 또 UI 노출에 따른 색 변화도 굉장히 멋졌습니다. 영역의 확대, 그 점을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히 반짝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빛이 표현되고 따라가는지 이제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빛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 광량도 밝아요. 생각보다 좀 놀랐어요. 더 어두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세상 많이 좋아졌구나 싶습니다. 대충 한 1100루멘 정도 나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중간에 재단을 좀 했기 때문에 뭐 최대 수치가 안 나오겠지만 주광색 기준으로 가장 밝을 때 기준으로 1100루멘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결코 어두운 느낌은 주지 않습니다. 빛도 되게 고운 편이고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고와요. 저가형 LED 스트립에서는 볼 수 없는 품질이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설치하고 나서 모바일 앱으로 뭐 4D 버튼 누른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완벽에 가까운 동작을 위해서 꼭 선행되어야 할 추가 작업이 있어요. 프로젝터 키스톤처럼 이 친구는 6개의 교정점을 갖고 있습니다. 미러링할 영역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LED 스트립을 어떻게 설치하든 4개의 모서리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설정을 모두 해주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4D LED 경우에는 3가지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채도, 화이트 밸런스. 이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옵션이에요. 제가 나노리프 4D에 대한 어떤 글을 봤는데, 이 댓글이었어요. 어떤 사용자의 댓글이었는데 자기는 밝은 게 좋다면서 이 다이나믹 레인지랑 이거를 최대치로 다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일 밝다고.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저는 옳은 사용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말인데 되게 치명적으로 하고 있나요? 이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느낌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채도나 화이트 밸런스는 대부분 잘 아실 텐데 DR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거예요. 그죠? 다이나믹 레인지는 이해하기 쉽게 색의 굵기, 빛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DR을 넓히면 모든 면들이 부드럽게 밝아집니다. 반대로 DR을 좁히면 필요한 부분만 빛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훨씬 정교한 느낌을 주죠. 예를 들어서 호러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어둡죠? 제가 생각하는 호러 게임이라는 것은 그 빛을 찾아 떠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다이나믹 레인지를 대차게 넓히면 호러 게임을 하는 맛이 안 나요. 디스플레이 주변이 다 밝거든요. 그때는 DR을 좁히는 겁니다. 반대로 사이버펑크 2077과 같은 게임은 어때요? 되게 밝고 몽환적이면서도 굉장히 비비드하죠.
채도가 높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세팅을 할까요? 다이나믹 레인지를 한 5, 60%로 넓히고 채도를 100%로 쫙 올립니다. 그러면 그 몽환적임이 TV를 뚫고 여러분의 집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시대극, 느와르 영화를 볼 때는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한 20에서 30% 정도로 낮추고 채도를 낮추고 화이트 밸런스를 좀 따뜻하게 맞춰주는 게 좋죠. 이렇게 영화나 게임, 즐기는 콘텐츠에 따라 변화를 줘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한번 세팅하고 나서 그걸 자꾸 쭉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특정 이제 콘텐츠를 감상할 때 역효과가 나죠. 몰입을 방해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이 4D 프리셋, 사용자 커스텀을 따로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비드, 시네마틱 두 가지 프리셋 값이 제공되는데 우리 뭐 게이밍 기어들 다 프리셋 다 저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사용자 커스텀을 저장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건 좀 의외인 거죠.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반 LED 컬러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은 커스텀 돼요. 그거 저장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4D 한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효과는 대단합니다. 멋지고 예쁘고 재밌어요. 이게 그저 무드등이 아니기 때문에 좀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그 느낌이 다르죠.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이건 아닌데 있으면 한번 써보면 조금 헤어나오기 힘든 약간 좀 스마트워치와 같은 그런 존재죠 이게. 디스플레이 화면과 동기화, 사실 이전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최근 게이밍 기어들도 대부분 유사한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막말로 나노리프와 연계할 수 있는 커세어 뮤럴도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LED 스트립을 제조하는 곳은 몇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P사, 면도기 칫솔 만드는 거기, 그리고 나노리프, 그 다음에 G사, 이렇게 세 곳을 보고 있는데 일단 G사는 국내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외로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LED 스트립을 내가 구매해야 한다면 선택지는 두 곳이에요. P사, 나노리프. 그죠? 맞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P사 제품은 비쌉니다. 이런 동기화 기술을 위해서는 그쪽은 싱크박스라는 아이템을 구매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그 P사 TV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LED 스트립하고 포함을 하면은 대충 돈 50만 원이 깨지는 거죠. 나노리프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러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고 가격이 10만 원대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제 그게 궁금한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정확도, 속도 차이입니다. P사의 싱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HDMI를 활용해요. 그래서 지연 시간이 상대적으로 훨씬 짧죠. 반사광, 카메라 위치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아쉬운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좀 출시 시기가 많이 지났고 그게 HDMI 2.0입니다. 2.1이 아니에요. 그래서 4D가 아니라 4K 60Hz를 즐기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120Hz 이상부터는 거기서 약간 좀 지연 시간이 있죠. 반면 나노리프 같은 경우에는 이 미러 카메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그런 제약이 없죠. 카메라가 거울입니다. 별도 장치 연결 필요 없이 대부분의 디스플레이와 연동할 수 있고요. 케이블을 주렁주렁 달 필요가 없어요. 대신 그만큼 또 시청 환경을 신경 써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죠. 반사광 줄여야 되고 무엇보다 카메라를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지연 시간이 조금 더 높아요. 체감적으로 한 0.34초 정도. 40만 원 저렴한데 0.3초면 해자 아닙니까 솔직히. 심지어 나노리프도 여러 플랫폼과 연결할 수 있어요. 애플홈, 구글홈, 레이저 시냅스 등등 지원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스마트워치처럼 저는 이런 기기들을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편은 아니에요. IoT 기능들은 제가 직접 뭐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도 제가 뭐 홈키트, 허브 이게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거는 당장 뭐 이렇게 구축할 생각이 없고요. 포함된 기능이나 기술 이런 어떤 편의 기능, 뭐 모바일 앱, 뭐 품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가성비는 정말 뛰어난 제품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모르셨다면 그냥 그거는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셨던 거예요. 관심 없을 수 있죠. 뭐 다 관심을 가져야 되나? 그죠? 이제 관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셨잖아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깔 건덕지 별로 없습니다. 카메라 컬러 측정을 방해하는 반사광, 누가 대낮에 LED를 켜겠어요. 제가 이거 영상 밸런스 맞추려고 언급한 거지
컨텐츠 소비할 때 저는 끌 수 있는 불은 다 끕니다. 극장에서 불 다 켜고 영화를 보여주진 않잖아요. 앱 같은 경우에는 원체 단순하고 또 필요한 기능들만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저는 딱히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D LED 사용자 프리셋을 나누어서 저장할 수 없었다는 거, 그 정도만 보완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시간은 지금보다 0.2초 정도만 더 빨라지면 될 것 같고요. 여튼 지금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면 5만 원 더 비싸도 저는 지불할 의향 있습니다. 빛과 색으로 스크린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나노리프 4D였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라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친구 17만 원에 사죠. 제 75인치 TV니까. 75형 TV니까. 그리고 남은 돈으로 나노리프 그 패널들 싹 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돈 50만 원을 여기다 태워야 된다면 스트립 사고 패널 사고 해가지고 싹 동기화 해가지고 이 범위를 더 넓히는 거죠.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때 저 벽면에 이상한 타일 같은 거 제가 하지 말고 인테리어 할 때 저기다 나노리프로 그냥 싹 도배를 했어야 돼. 그게 정답이었어. 내가 봤을 때 싸고 아이 늦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이라 주워 담을 수가 없네.